서재. 안녕하세요. 제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공기에서 겨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겨울의 민트향 같은 냄새 아시죠? 아, 저는 손발이 찬 사람이라 겨울을 싫어해요. 그래서 늘 겨울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또 막상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살아봤더니 겨울이 참 그립더라고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따뜻하게 지냈다는 걸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준비한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입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았단 이유로 사람을 멀리하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랬던 그 사람이 가슴속에 꽁꽁 싸매고 살던 그 상처를 마침내 누군가한테 꺼내 보이는데요. 그 상대는 바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어느 낯선 청년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남자도, 그 소년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게, 그리고 거기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똑똑해지고 깔끔해지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상처나 실패나 슬픔은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또 너무 힘들겠지만 제대로 마주하면 진짜 뿌리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느리더라도 언젠가 꼭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끝내는 마음을 다 털어놓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 그 날들을 자꾸 꾹 참거나
모른 척 하지 말고 용감하게 대면하고 또 너무 오랫동안 그 아픔에 아파했던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러는 사이에 너무 커져버린 그 상처를 이만 놓아줘요, 우리. 사실 저도 잘 못하는 일인데요. 같이 노력해보고자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할게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분을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여기서도 그냥 선생님이라 하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의 불필요한 관심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다. 펜을 들고 무언가 써 내려갈 때도 같은 마음이다. 낯설기 그지없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곳은 가마쿠라였다. 그때 학생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에 바닷가로 놀러간 친구에게 꼭 여기로 놀러오라는 엽서를 받았다. 그래서 여비를 조금 마련해 친구가 있는 가마쿠라의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다. 돈을 마련하는데 2, 3일 걸렸다. 그런데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한 지 사흘도 되기 전에 나를 그곳으로 부른 친구는 급히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적혀 있었는데 친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친구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고 더욱이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친구는 여름방학이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온갖 핑계를 대며 도쿄 근처에서 마냥 놀았다. 친구는 나에게 전보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구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 하루속히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떠났고 모처럼 가마쿠라까지 놀러온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개학일까지 꽤 남아 있었고 특별한 일도 없어서 나는 당분간 머물던 숙소에 계속 있기로 했다. 추우고쿠 지방의 유명한 기업가 집안 아들이었던 친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학생인데다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나하고 별반 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으리으리하고 큰 여관을 찾아다니기보다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미리 정해두었다. 숙소는 가마쿠라 교외에 있었다. 그래서 당구를 치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기나긴 논길을 지나가야 했다. 인력거를 탄다고 해도 20전이나 지불해야 할 만큼 먼 거리였다. 그러나 근처에 부자들의 개인 별장이 아주 많았고 바다에서 매우 가까워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곳이었다. 나는 매일 숙소를 나와 바다로 나갔다. 낡은 초가집 사이를 지나 바닷가로 내려가면 이렇게 많은 도시인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피서객들이 모래밭을 거닐고 있었다. 어떤 때는 바다가 마치 공중 목욕탕처럼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흥청거리는 분위기에 취해 모래밭에 엎드려 있거나 무릎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에 들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뜨거운 여름을 만끽했다. 이런 혼잡한 곳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그때 바닷가 주변에는 찻집이 2군데 있었다. 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중 한 곳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 해변가에 큰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전용 탈의실이 없는 피서객들은 그곳에 임시 탈의실이 꼭 필요했다. 사람들은 그 찻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수영복을 세탁하기도 하고 바닷물에 흠뻑 젖은 몸을 씻기도 했다. 그리고 모자나 양상 같은 개인 소지품을 맡기기도 했다. 나는 수영복이 없었지만 소지품을 도둑맞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해수욕을 할 때마다 그곳에 옷을 맡겼다. 내가 그 찻집에서 선생님을 본 것은 선생님이 마침 옷을 벗고 이제 막 바다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그때 나는 선생님과 반대로 젖은 몸을 바람결에 말리며 물에서 나온 참이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수많은 머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 둘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른다. 그만큼 주위가 혼잡했고 나 또한 무척 흥분해 있었다. 그런데도 내가 선생님에게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은 선생님이 서양인 남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찻집으로 들어선 순간 피부가 유난히 하얀 그 서양인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그는 입고 있던 전통 의상 유카타를 살며시 벗어둔 채로 팔짱을 끼고 바다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우리가 입는 사루마타만 달랑 걸친 그의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이틀 전 나는 유이가 해변까지 가서 모래밭에 쭈그리고 앉아 해수욕하는 서양인들을 한참이나 구경했다. 내가 앉아있던 살짝 솟은 언덕 바로 옆에 호텔 뒷문이 있어서 꽤 많은 남자들이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을 봤지만 몸통이나 팔, 허벅지를 다 드러낸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여자들은 하나같이 천으로 몸뚱이를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고무로 만든 수영모를 머리에 쓰고 있어서 젓갈색과 감색, 남색 머리들이 파도 위를 둥둥 떠다녔다. 그런 광경만 보던 내 눈에는
점잖은 척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랑 사로마타 하나만 걸치고 당당히 서 있는 그 서양인이 무척 신기해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자기 옆을 돌아보더니 쭈그린 자세로 앉아있던 한 일본인에게 뭐라고 한두 마디 내뱉었다. 그 일본인은 모래 위에 떨어진 손수건을 집어들던 참이었는데 그것을 들자마자 바로 얼굴을 힘껏 싸매고 바다 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해변가로 나란히 내려가는 둘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밀려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물가에 이르자마자 지체 없이 파도에 발을 담갔다. 그러고는 얕은 바닷물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해수욕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 비교적 넓은 바다까지 나가더니 둘 다 본격적으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머리가 아주 작게 보일 정도로 멀리 헤엄쳐 갔다. 그러더니 다시 몸을 돌려 일직선으로 빠르게 헤엄쳐 해변가로 돌아왔다. 찻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샘물로 몸을 씻지도 않고 수건으로 대충 몸을 닦더니 곧바로 옷을 입고 서둘러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들이 자리를 뜨고 나서 나는 탁자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왠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가 따분했다. 그런 때에 밀려든 궁금증은 나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선생님을 보았던 시간을 어림잡아 일부러 그 찻집으로 갔다. 서양인은 오지 않고 선생님 혼자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놓고 곧바로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어제처럼 물가로 거침없이 내려갔다. 선생님이 어제와 다름없이 붐비는 인파를 헤치고 나가 혼자 헤엄치는 모습을 본 순간 돌연 그 뒤를 쫓아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들었다. 나는 바닷물을 머리 위까지 튀기며 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나갔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제와 달리 반원을 그리며 엉뚱한 지점에서 해안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모래밭으로 다시 올라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털면서 찻집으로 들어서자 선생님은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나를 스쳐 밖으로 나갔다.